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NRB입니다. 공장에서 집을 말 그대로 찍어낸다는 아이디어로 이 거대한 건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혁신 기업이죠.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바로 올해 2026년에 거대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과연 혁신가의 성공 신화로 끝날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갈림길을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저는 NRB의 미래를 아주 밝게 봅니다. 경쟁사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정부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이 될 겁니다. 다들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화려한 전망 뒤에 숨어있는 아주 큼직한 리스크가 몇 개 보입니다. 오늘의 기대가 자칫하면 내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성장 방정식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죠. NRB의 성장 스토리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 기술이 모든 걸 말해준다. 바로 이거죠.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고층화 기술이거든요. 올해 1월에 대한건축학회로부터 특수 모멘트 골조 기술 인증을 받았는데요. 잠시만요. 그 특수 모멘트 골조라고 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기존의 모듈러 건축이 레고 블록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특수 모멘트 골조는 블록과 블록 사이를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 특수 관절로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강한 바람에 훨씬 잘 견디고 이론적으로는 건물을 무한정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경쟁사들이 한 13층 높이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NRB가 30층짜리 아파트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특수 관절 기술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높이의 한계를 그냥 풀어버린 일종의 비밀 병기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압도적인 수주 실적으로 곧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주택 사업의 양대 산맥이죠.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아파트 의왕의 22층짜리 사업을 NRB가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또 경기도시공사인 GH가 추진하는 하남교산 신도시의 25층 프로젝트 역시 NRB의 특허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국가 R&D 과제라서 사실상 NRB 외에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층 모듈러 아파트 시장은 그냥 NRB가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와, 그 기술력 부분은 정말 대단하게 들리네요.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니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기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환상적인 기술로 만든 건물이 기존 건물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요? 결국 시장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적용된 최종 가격표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물론 초기 지형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올해 상반기 모듈러 특별법 제정이라는 날개가 달려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사업성은 더 좋아질 거고요. 또 하나, 이 회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학교 임대 사업을 통해 이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고성장이 필요한 주택 사업에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듈러 산업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핵심인데 그 공장 제품을 현장까지 옮기는 운송비와 설치비 때문에 기존 건설 방식보다 전체 비용이 10에서 15%가량 비싸지거든요. 지금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이라는 목표 때문에 이 비용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게 민간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빠르지만 더 비싼 집을 선택할까요? 이 가격의 벽을 넘지 못하면 모듈러 공법은 영원히 공공주택용 특수기술이라는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자동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데요.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과도한 공공사업 의존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LH와 GH 수주 실적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회사 성장의 엔진이 오직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는 단 하나의 연료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금 LH 사장이 공석 상태라 신규 모듈러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이 정책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알 수 있죠. 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러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핵심입니다. NRB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 국가적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선택된 겁니다. LH와 GH의 첫 고층 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따냈다는 건 이건 단순한 계약 몇 건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국내 모듈러 산업의 표준을 NRB가 주도해 나간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정책의 수혜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위치를 선점한 겁니다. 선점이라는 단어는 좋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무게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22층, 25층 건물 수준은 분명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공된 실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도 26년 가을이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건 아직 미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층 모듈러 시공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변수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최초라는 타이틀은 성공했을 때 가장 빛나지만 실패하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기술적 해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 부분이 NLB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몇 년 연구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격차가 아니에요. 과거 포스코에서 국내 최초로 모듈러 사업을 이끌었던 대표이사와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이 분야에만 매달려온 핵심 인력들의 노하우가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공장 제작, 현장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는 내재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 진입 장벽이 정말 그렇게 철옹성 같을까요? 최근에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자이가 18층 모듈러 건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NRB 기술과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이건 시장에 돈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거대 기업들이 최고의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R&D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기술 격차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 3년이면 그 격차는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진입은 NRB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NRB는 이미 대기업들이 갖추지 못한 모듈러 전용 생산 공장과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아예 PC 골조나 화장실 유닛 같은 핵심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대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모듈 판매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반도체 시장의 ASML처럼 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죠. 김제 2공장에 들어서는 화장실 유닛 다동화 설비도 국내 독점 권한을 확보한 상태라 생산 효율성 면에서도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민간 시장이 충분히 열렸을 때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지금 NRB 매출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정부, LH와 GH입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대기업의 위협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 공공사업 의존도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방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잖아요. 저는 그 의존성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2년 안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모듈러 공법입니다. NRB는 그 유일한 카드를 손에 쥔 플레이어고요. 이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정책이 바뀔 위험이요.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
모듈러 산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진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공공사업의 불확실성을 상쇄해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불확실한 꿈에 가까울까요? 저는 구체적인 수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해외 진출은 그저 가능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서부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국내보다 공사 단가가 3배나 높아서 상당한 운송비를 감안하고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부터 현지 법규와 건축 기준에 맞춰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막연히 진출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뉴욕시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임시 호텔 사업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시장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역으로 2년이나 준비를 해야 할 만큼 해외 진출의 장벽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설계, 법규, 각종 인증, 유통망 확보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해야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내에서처럼 최초, 최고라는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국내 공공사업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NRB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듈러 고층 아파트라는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열었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그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모듈러 특별법이라는 정책적 날개를 달고 LH와 GH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NRB의 잠재력이 현실의 숫자로 증명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NRB가 가진 기술력과 시장을 개척한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논의에서처럼 공공부문이라는 황금세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고층 시공의 실행 능력 검증, 또 민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원가 경쟁력이라는 과제는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을 판단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NRB의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